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5월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해설을 맡은 이효정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어 모의고사 어떠셨을까요? 3월에 비해서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좀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려운 단어나 소재가 생소했으면 그런 문제들은 풀기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해설 모의고사를 3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해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3점짜리 문제들, 선생님이랑 같이 볼 문제들을 미리 답에 근거가 되는 문장들이나 키워드를 찾아보고 강의를 들으면 훨씬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21번 밑줄 친 의미 함축 문제인데요. 우리 밑줄 친 의미 함축 문제는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빈칸 문제는 주제 찾기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뇌는 밝게 빛난다. 언제? 우리의 예측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매치가 될 때. 자, 그래서 우리의 뇌는 맞는 걸 좋아하고 틀리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 언제? 고정관념에 기반한 예측이 실현이 되지 않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장이 핵심 주제겠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냥 예측된 현실과 실제 현실이 맞춰질 때 우리의 뇌가 밝게 빛난다라고 했는데 그걸 심화한 내용이 어떤 예측이에요? 고정관념에 기반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장 읽고 뒤에 내용은 고정관념에 기반한 예측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구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심리학자 웬디 이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for example이 생략된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심리학자 이 사람은 요청했대요. 화이트 앤 아시안 컬리지 스튜던트에게 뭐 하라고? 한번 상호작용 해보라고. 라틴계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백인이고 그다음에 아시안 학생들에게 라틴계 학생들이랑 너희 한번 좀 지내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라틴계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고용이 된 거예요. 뭐로? 배우로. 그 실험관들에 의해서. 그래서 몇몇의 라틴계 학생들은 묘사했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고. 어떻게? 뭐 lawyer father이거나 professor 어머니 그다음에 나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어? 굉장히 자원봉사 유럽에서 하면서 보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화이트나 아시안 컬리지 스튜던트가 라틴계 학생 하면 떠오르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반하는 지금 예시가 들어갔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폴트레이는 묘사했다. 그들 자신을 낮은 지위의 상태에 있다고 묘사를 했대요. 자, 그래서 연구자들은 발견했대요. 데니아라고. 자,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참가자들이 했대요. 라틴계 학생들이랑. 어떤 라틴계 학생들? 되게 부자인 것 같고 따라서 미국의 여기 스테레오타입이 나오죠.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라틴계 사람들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학생들이랑 상호작용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이 참여자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위협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혈관은 수축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심장박동수도 빠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참가자들은 봤대요. 그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이냐면 본인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위반한 학생을 덜 좋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틴계 학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A가 있는데 A가 맞지 않으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테레오타입인데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냐면 묘사적인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라틴계 학생은 이럴 거야 라는 묘사적인 스테레오타입은 쉽게 규정이 될 수 있다. 규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아마도 뇌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밑에 문장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밑에 문장 자체 이 문장 안에 있는 내용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지금 이 밑줄은 이 상황에 대한 주제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내가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프레딕션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랑 안 맞으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이런 내용이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이 밑줄에. 그래서 선지를 골라보면 자, 그래서 4번 볼게요. 우리의 뇌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언제? 뭔가가 역행할 때 그것의 프레딕션, 예측에 역행할 때. 그래서 4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1번, 2번, 3번, 5번은 왜 답이 아닐까요? 자, 1번은 단순히 우리가 prefer A to B 나면 E to를 then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자, 1번은 단순히 실제 현실이 좋냐, 예측된 현실이 좋냐의 선호도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이게 키워드는 같아도 이거 둘 중에 뭐가 좋냐 하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인간은 경향이 있더라. 본인들이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걸 부인하는 이런 내용도 없었죠. 이 키워드만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3번에 인간은 조건화되더라. 사람을 피하도 어떤 사람이 그들이랑 닮은 자, 이런 내용도 안 나왔죠.
맞죠? 그래서 5번도 만족받지 못할 때 내는 작동하더라. 그 내 스스로가 더 좋게 하도록. 이런 만족, 불만족의 내용도 안 나왔으니까 4번으로 선지 고를 수 있겠죠. 네, 29번 어법상 틀린 문제 볼게요. 자, 1번에는 지금 really에 s가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students 여기 s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rely s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랑 헷갈리게 된 거냐면 여기 developing을 만약에 주어라고 보면 동명사는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rely s가 붙겠죠. 근데 여기선 student가 주어고 여기서 developing은 student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student에 s가 붙으니까 really는 s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다.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에 위치에 돼 있는데 이건 관계대명사 위치인지 의문사 위치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석을 해보면 가장 constructive feedback은 대시다. 여기 보고 나오고 이 위치가 이 지시대명사 대스를 꾸미는 주격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대스를 선생님 선행사로 많이 안 쓰지 않냐. 근데 우리 does도 선행사로 많이 쓰죠. does, who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that도 지시 대명사면 충분히 선행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가 관계대명사 위치로 쓰였으니까 2번도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자, 3번에 지금 외돌절이 있어요. 이 외돌절은 명사절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묻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동사 뒤에 들어가 주니까 이거 외돌절 가능하겠죠. 근데 외돌 뒤에가 또 완전해야겠죠. 자, 피드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드백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외돌절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자, 우리가 수동태가 주어, BPP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외돌절 뒤는 완벽한 문장이고 또 인지 아닌지 긍정적으로 표현했는지 부정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묻는 거니까 외돌절은 맞다 하고 넘어가주면 되겠죠. 자, 3번까지도 자, 다 답이 아니에요. 자, 4번을 보면 데디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코멘트가 더 모티베이티드하다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이 긍정적인 코멘트가 동기를 학생들에게 주는 상황이에요. 코멘트가 받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상황이죠. 그럼 PP가 아니라 ing로 가야겠죠. 모티베이팅, 동기를 주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4번이 맞다고 생각하면 무슨 거랑 헷갈렸냐면 be motivated 투부정사 이거랑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 주어는 동기부여 받는다, 이거 하도록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얘는 그게 아니고 이 코멘트가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상황이다니까 여기랑 전혀 상황이 다르고 이때 투는 심지어 전치사 투고 이때는 투부정사 투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만약에 이 친구랑 헷갈렸다면 항상 뒤에를 봐주고 이 상황이 모티베이트를 받는 건지 주는 건지 기준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 B로 긍정적인 피드백은 likely more helpful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맞겠죠. 좀 더 뭐한 가능성이 있다?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likely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해주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빈칸 문제 또 항상 주제 찾기죠. 주제. 그래서 이 글이 무슨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을 운영하는 것. 근데 어떤 사업이냐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그거는 필요로 한다. 자, 여기는 S가 붙죠. 왜냐면 얘가 running 비즈니스가 주어니까. 필요한데 뭘 필요로 하냐면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요? 제품을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보다 너는 빈칸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단순히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파는 것보다 뭔가가 더 있다. 그게 이 빈칸에 들어가 주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서를 하나씩 찾아볼게요. 전통적이거나 온라인 판매에서, 전통적인 판매나 온라인 판매에서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요? 더 선호적으로 여긴대요. 평가한대요. 이 벤더, 판매인이나 아니면 제품을.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쉽게 inquire about, 쉽게 어떻게 해요? 문의를 할 수 있고 또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좋은 상태로.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쉽게 내가 그 제품이 뭐예요? 라고 문의도 할 수 있고 빠르게 또 획득도 할 수 있어야 돼. 좋은 상태로.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단서겠죠. 맞죠?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것의 만족감을. 맞죠? 내가 좋은 제품 사면은 만족감이 좋고 안 좋은 제품을 사면은 만족감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들은 기억할 거래요. 뭐 하는 거를?
다시 살 거야, 그 제품을. 근데 어떤 제품이야? 충족하고 exceed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의 기대를. 내 기대를 충족해주고 오히려 내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을 다시 사겠죠. 아, 그래서 meet and exceed. 이것도 단서가 2번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런 제품. 자, 그래서 전통적인 판매는 만든대요, 쇼핑을. 쇼핑 경험을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기쁘게 만든대요. 이렇게 오형식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서 되게 디스플레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해주거나. 그리고 인터넷 판매도 마찬가지다 라면서 뒤에 내용도 인터넷 판매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빈칸에는 이 단서로만 한번 답을 추론을 해볼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단순히 너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아주 좋다고 생각한대요? 조금 쉽게 내가 그 제품 뭐예요? 문의도 할 수 있고 좋은 상태로도 저 제품을 획득할 수 있고 그다음 제품의 만족감도 높아야 된다를 포괄하는 문장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로 보면은 자, 어때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레어 아이템. 다른 사람이 눈을 끌 수 있는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다음에 극대화해야 된다. 수익을 경쟁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 이것도 수익 극대화도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연관시켜야 된다. 긍정적인 경험을 제품에 그들이 구매한 제품. 그래서 이 링크 포지티브 익스피리언스가 우리 앞에 나왔던 이 말한 단서들을 다 포괄해주는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주면 되겠죠. 자, 4번도 볼게요. 이규쌤이 하는데 현재의 그 디지털 마케팅 기술의 상태를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어요. 혹시 4번을 고른 친구가 있다면 이 글의 주제 파악보다는 이 뒤에 계속해서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에서 어떻게 물건을 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이래서 4번을 골랐을 확률이 높아요. 알겠죠? 주제에 밀접했다기보다는. 자, 5번은 컨빈스 해주는 거야. 너 자신에게 확신시켜준대. 그 제품이 머스트 헤브 아이템. 가져야 된다고 해주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다 선지가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3번으로 하고 넘어가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34번 빈칸 문제도 볼게요. 이제 헤겔의 내용이 나왔는데, 자, 헤겔의 철학에 있어서 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이분도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여기 부사절 안에 있는 내용이랑 주절의 내용이 살짝 조금 의지의 표현이 내용이 나오니까 추론을 해줄 수 있겠죠.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있대요. 뭐랑 뭐 사이에? 보편자와 개인자 사이에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칸이더라. 그래서 두 개가 관련이 있음에도 뭐가 뭐를 우선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두 개는 관계가 없다든지 이런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추론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헤겔에게 있어서 개인들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뭐라는 관점에서? 이성의 관점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요 헤겔의 책 안에서 보면은 헤겔은 강조했대요. 구체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구체성과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대요. 자,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면 되게 별다르게 행동하는 인간. 인간은 보여준다. 어떤 거? 특별성이나 구체성을 보여준대요. 근데 이성은 고속도로다. 그런데 이성은 고속도로 어떤 고속도로? 모두가 여행할 수 있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인디비주얼이랑 레이셔널 이걸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인간 자체가 보여준 거는 유별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이성이란 거는 누구나 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아무도 특별히 그 고속도로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 좀 여기서 말하는 헤겔의 내용 정리한 뭐예요? 인간 한 명 자체는 좀 유별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게 이성에 가면은 그 누구도 특별하게 마크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헤겔은 조금 이성이 모든 인간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할 수 있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헤겔은 데디아라고 주장을 한대요. 자, 개인은 뭐로부터 구별이 될 수 있어? 각각. 행동으로부터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춤을 추고 B라는 친구는 뭐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들은 구별되어질 수 없다. 이성의 관점에서는 구별이 안 된다. 이성으로 가잖아. 그러면 얘는 또 그냥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같은 얘기 나오죠. 구체적인 생각. 그럼 이건 인디비주얼에 관련된 거겠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유니버셜로 다 통합이 되더라. 그럼 헤겔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개인적인 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 이성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헤겔의 원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데디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대요. 헤겔이 초점을 맞추는데 헤겔도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야?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여기서 가리키는 희는 헤겔이겠죠? 현실에서는 헤겔은 다르더라.
미묘하게 다루더라. 이 보편성을 뭐 근본적인 걸로 다루더라.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봤을 때 해겔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개인, 인디비주얼보다 뭐가 더 앞선다? 보편성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선지를 한번 볼게요. 자, 개인은 독립돼 있다. 유니버셜에서 분리된 채로. 자, 이거는 반대니까 안 되겠죠. 자, 유니버셜, 보편성은 더 우선순위가 있더라. 개인성보다. 자, 그럼 얘가 해결이 하고 싶은 말이니까 2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 3번에 Universal truth는 cannot be the key. 키가 될 수 없다. 개인적인 문제. 자, 이것도 아니겠죠. 일단 이 개인적인 문제를 얘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라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오히려 해결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거니까 얘도 안 되겠죠. 다음에 개인들은 추론할 수 없어요. 보편성의 원리를 현실로부터. 이런 내용도 안 나왔죠. 자, 개인들이. 그 다음 5번에 모든 인간들은 가져야 된다. 그나 그녀의 특정한 유니버스.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선지가 구별하기 쉬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 순서 문제 이제 풀 건데 여러분들 우리 순서 문제 풀 때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있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나오는 선지가 바로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안 보일 때 굳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무조건 B야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지 말고 어차피 다 읽어야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얘를 다 읽고 나서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C 다음엔 A인 것 같아. 그럼 B가 순서는 항상 기승전결로 되거든요. 이 기승전결의 B의 끝에 맞는지 아니면 이 주어진 문장이랑 C를 연결해주는 거에 맞는지 이렇게 한번 검산을 해주면 훨씬 순서 문제를 푸는 정답률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표현한다는 것은 지배력이다, 통제력이다. 자, 힘인데 어떤 힘이에요? 그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은 힘이다. 무슨 힘이냐면 우리, 그것 안에 있는 우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래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 표현하기의 마지막 단계는 합치기 때문에 뭐를? 표현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표현되어지는 거를 하나로 합친대요. 그죠? 자, 그래서 표현한다는 건 힘인데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그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표현을 하는 주체랑 그 다음에 표현되어지는 것 있죠. 그거를 하나로 합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그래서 문학이 문화인데 제국주의화하는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낸대요. 많은 양의 예술 작품들을. 이 예술 작품이 그럼 뭐겠어요? 표현인 거예요, 표현. 예술 작품. 그러면 예술 작품이 DMR에서는 표현이랑 똑같이 쓰이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지적으로 작동할 수 있대요. 뭐처럼? 자, 군대나 아니면 무역회사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런 표현, 즉 예술도, 여기 나오는 게 예술이겠죠. 월크. 이런 아트, 예술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되게 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끝에 왔어요. 그 다음에 자, C 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주장을 했으니까 예술작품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지금 표현하기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C번을 볼게요. 세익스피어랑 제인 오스틴, 그 다음 맵스. 이것도 아주 중요했다. 영국 제국의 힘에. 뭐만큼? 뭐만큼 중요했을까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안에서 주어져. 자, 영국의 동인도 회사랑 영국 군대 그리고 영국의 국교회가 중요한 것만큼 이것도 중요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건 뭐의 예시예요? 아까 전에 워크 오브 아트가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그것만큼 중요했다. 이 동인도 회사 이런 것만큼 중요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대디하는 우연이 아니래요. 현대 유럽, 즉 뭐로서의 현대 유럽이에요? 식민지화의 현대 유럽이 또한 위대한 예술의 유럽이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예술이고 아까 전에 말했던 표현하기겠죠. 이게 표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유럽이 식민지에서 강대국이 되면 또 이 안에서 위대한 예술이 나왔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거 두 개 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다음 문장에 우연이 아니다. 또한 뭐가 우연이 아니래요? 지도를 잘 만들게 된 것도 유럽이 지도를 잘 만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럼 지도에게서 끝났으니까 C에서 연결될 부분은 지도겠죠. 자, 그것은 왜냐하면 자, 만약에 우리가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지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지도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통제할 수 없겠죠.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군사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식민지화 시대 때 유럽이 지도를 잘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도를 잘 만들어야지 식민지를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통제를 잘 할 수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인물들, 이런 콜럼버스, 그 다음에 쿡 캡틴 이런 사람들은 제국화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제국화했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 다 제국화를 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다? 그 유효성, 한 가지의 유효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도를 잘 만들었다. 그럼 그거의 유효성은 어떻게 된다?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더라. 다른 것들 모든 all the others가 그 원을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의 유효성에 지원을 받고 또 지원을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잘 만들면 그 지도가 군사에도 영향을 주고 그게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모든 다른 것들에게 다 영향을 주고 서로 의존을 하더라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B를 볼게요. 비슷하게 현대 식민지화의 미국의 형태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포함하고 있어요. 경제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당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토를 물리적으로 지배하기보다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 물리적인 영토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것을 아큐파잉 하면서 현대 식민지의 한 형태인 유럽 이렇게 된 거겠죠. 이것은 수반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힘인 거야. 할리우드와 이 위성 힘.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미국에게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표현해주는.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가 굉장히 미국 안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 문화를 되게 동경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식민지의 형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지막에 가줘야 되는 이유는 자, 비슷하게 라고 하면서 이 비슷하게 앞에 내용에 뭐가 나왔어요? 꼭 군사적인 경제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작품 뭐 셰익스피어나 제인 오스틴 아니면 지도 만들기 이런 것도 제국에 영향을 줬다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앞에 나와주고 비슷하게 라고 해주고 현대 식민지화의 대표적인 형태인 미국의 형태가 나와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답은 CAB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39번 문장 삽입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삽입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이 주어진 문장을 보고 최대한 이 문장에서 단서를 끄집어내서 앞뒤에 이런 내용이 나온 부분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이 문제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이 뒤에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사실 유럽의 중세시대에 손과 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가끔씩 여겨졌대요. 뭐로? 좀 허름한 종류의 지식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추상적인 지식보다 열등한. 자, 여기 내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오히려 손이나 눈으로 계산을 하는 게 손이나 눈으로 하는 게 열등하다 느껴졌대요. 뭐예요? 추상적인 생각보다. 이렇게 여겨졌대요. 자, 그럼 얘가 추상적인 생각이면 얘는 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특정의 정확성이 있는 내용이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이렇게 여겨졌다니까 이 앞뒤에는 이 측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다. 어떤 측정이 더 좋은 건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다라고 추론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때 이 천문학자들은 만들어냈대요. 아주 상세한 기록을 뭐에 대한?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기록, 하늘에서의. 그죠? 그래서 그 결과적인 그 표를 사용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잘 가려내기 위해서 그 불규칙성을 그리고 그렇게 가려낸 불규칙성으로 어떻게 한대요? 신의 어떤 가오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내가 천체를 관찰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뭐가 이렇게 생긴 게 있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신이 우리에게 준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천체를 관찰하고 하는 게 이런 디테일한 레코드 이렇게 하는 게 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씨앗이 됐대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과학적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디테일 레코드 했어요? 이 타블렛을 사용해가지고 뭔지 가려내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게 뭔지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다 현대과학의 씨앗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현대과학의 씨앗은 자, 묘사 보여주기인데 뭐냐면 정확한 관찰.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한 관찰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관찰. 뭐 세상에 대한 정확한 관찰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미래를 포캐스트 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있고 이 내용을 좀 넣어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법, 정확한 관찰은 오히려 여기가 속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실제로 유럽의 중세 사회에서는 이거보다 이게 더 지지를 많이 받았대요. 아, 그럼 그런 내용이 무조건 뒤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중요성인데 어떤 측정의 중요성 이렇게 나왔죠. 측정의 중요성. 이런 종류의 과학적 이해에 대한 측정의 중요성은 발전하지 않았대요. 원활하게 발전하지 않았대요. 몇 세기 동안에. 맞죠?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후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에서 5가 답 중에 하나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3번 뒤에 문장 볼게요. 그 의심. 갑자기 의심이 왜 나오죠? 맞죠? 그런 suspicion. 의심은 뭐 때문이었다? 뭐의 영향 때문이었다. 뭐의 영향이냐면 고대 그리스의 영향인데 자, 다음 볼게요. 특히 플라토랑 텔레스의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강조한 거예요. 대니아를. 물질 세계라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하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심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기 3번의 답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주어진 문장은 무슨 내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추상적인 생각이 손이나 눈을 통한 정확한 계산보다 더 지지를 받았다. 근데 이 3번 뒤의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의심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이 물질 세계라는 거 그냥 다 계속해서 변하고 불안정해. 굉장히 추상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 의심이 있었다니까 요 바로 앞에 3번에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넣어줘야 이 the suspicion 이게 연결이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 뒤에도 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강조했다 대디아를 그 현실이라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뭘 참조해야지? 비물질적. 그럼 지금 요거랑 뭐가 계속 같은 얘기예요? unceasing change랑 instability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빈칸의 추상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앞에서 봤던 주어진 문장을 보고 계산, 손이나 눈을 통한 측정, 정확성보다 추상적인 생각이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구나가 관련된 내용이 나온 부분에 넣어줘야겠다. 근데 거기가 3번이고 이 의심이라는 게 요거에 대한 의심이구나라고 해주면 답이 정확하게 잘 나오겠죠. 네, 여러분 40번 마지막 요약문을 볼게요. 자, 요약문이 3점으로 나왔는데 보통 요약문은 3점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3점으로 나왔냐면 여기 B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해석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약문을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A, B 들어가는 단어에 일단 품사를 먼저 봐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구조분석 파악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A 보면 다 명사죠. 근데 B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일단 이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실험에서 뭐 한 이후에 처음으로 A를 정립한 이후에 자, 근데 우리 A가 inclination 아닌 opposition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뭐에 대한 정사각형에 대한 기호나 아니면 선호나 아니면 반대를 설립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에 대한 A를 설립한 이후에 그런 이후에 G들은 선호하더라. B하는 정사각형을 선호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내용을 한번 추론해 볼게요. 어떻게 추론하냐면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에 대한 A를 먼저 선호도를 만든 다음에 이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inclination인지 opposition인지를 establishing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G들이 B하는 직사각형을 추구하더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G들을 데리고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심지어 뭐가 없어도 추가적인 보상이 없어도 그러면 G들을 데리고 사각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보상을 주는 상황이다라고까지 추론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을 볼게요. 자, 실험은 대ட் 이하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인간처럼 동물도 과장되고 아주 비범한 자극, 과장되고 비범한 자극에 선호하더라. 그리고 또 대ட் 이하를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그 선호라는 거는 빠르게 그 선호 자체를
극단적인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대요. 자, 그럼 이거 두 개가 무슨 얘기인지를 봐야 돼요. 동물들도 비범한 자극을 좋아하고 그 선호도 자체를 극단적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더라. 그래서 한 연구에서 어떤 음식의 위월들을 통해서 자, 어떤 잘하면은 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쥐들은 컨디션 됐어요. 어떻게 컨디션 조건화 됐냐면 정사각형을 선호하다고 뭐보다 다른 어떤 형태의 기하학보다. 그래서 먼저 정사각형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뭐를 통해서? 음식 보상을 통해서.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뭐랑? 더 큰 음식 보상이랑. 뭐보다? 정사각형보다. 그러고 나서 더 큰 음식을 보상해 준 거예요. 음식 보상으로 이제는 뭘 좋아하게 한 거예요? 직사각형을 좋아하게 한 거다. 그쵸? 자, 그럼 우리 일단 A는 찾을 수 있겠죠. 뭐에 대한 여기는 inclination을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preference가 inclination으로 바뀐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예상했듯이 그럼 G는 배울 거다. 뭘 배워요? 직사각형을 당연히 더 선호하겠죠. 음식을 더 주는데. 그렇죠? 자, 근데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덜 예측 가능한 것은 세 번째 부분이었대요. 실험에. 자, 그 G들은 받았대요. 어떤 기회를 받았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 뭘 선택해요? between 나왔으니까 A and B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rectangle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B가 여기서 and로 another 직사각형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이냐면 첫 번째 A는 뭐냐면 뭐를 비교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인 직사각형 뭐냐면 그들이 이미 봤던 그럼 이 직사각형인 거예요. 이미 봤던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들이 이미 봤고 그 다음에 저거 고르면 뭐예요?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거랑 자 이거랑 이제 뭐를 비교할 거냐면 다른 직사각형이래요. 어떤 직사각형, 다른 직사각형이냐면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보호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 직사각형의 비율이 엄청나게 달라요. 뭐랑? 정사각형의 비율이 엄청 다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직사각형. 이거 둘 중에 너희 뭐 고를래? 라고 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흥미롭게도 G는 골랐더라. 이 신선한 변수를 골랐대요. 이 신선한 변수. 그럼 뭘 골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의 비율이 아예 극단적으로 다른 얘를 골랐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 없이도 그것에 대한 조건화 없이도 보상에 기반한 조건 없이도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고를 때는 이거 고르면 이거보다 더 큰 음식이 좋아하는 게 없는데도 얘를 골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능한 설명을 따라서 대니하다. 그들이 선택한다. 더 큰 차이를 선택하더라. 뭐보다? 원래 정사각형의 형태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B번을 한번 다시 볼게요. A는 우리가 preference를 대체하는 inclination이라고 봤고 이제 B를 봐줘야 되는데 G들은 선택하더라. 어떤 직사각형의 형태를 선택하겠어요? 뭐 없이도? 어떤 추가적인 보상 없이도? 여기 볼게요. 그러면 inclination을 답으로 좁혔으니까 severe 아니면 vague 이렇게 하겠죠. 이건 모호한, 애매모호한이고 여기는 극단적인이죠. 그러면 극단적인을 표현해준 severe를 골라주면 되겠죠. 아주 다른 정사각형과 아주 다른 거를 고른다고 했으니까 극단적인 직사각형의 형태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해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에서 3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7개 정도 봤는데 항상 이제 독해 문제를 풀 때 답에 근거되는 문장이 뭔지 그 키워드가 뭔지를 보고 좀 세밀하게 너무 빠르게 읽지 말고 좀 차분하게 읽어주면 답이 출제자가 심어놓은 답의 단서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시험 친 거를 바탕으로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다음 시험 그리고 우리 수능 때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